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가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 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과 핵심 기법을 꼭 시청하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면 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다음날 공략할 수 있는 추천 종목과 특징 종목에 대한 영상이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꼭 시청하시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1월 22일 금요일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는 0.64%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0.1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업종 차트를 살펴보면 음봉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5일 이평선과 10일 이평선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 덧지 형태로 마감은 됐지만 5일선과 10일선 위에서 마감이 됐죠. 단순 차트만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1.48% 하락 마감을 했고 정확하게 5일선에서 마감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삼성전자를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2020년 11월 5일날 기준선을 돌파 안착한 이후에 종가를 기준으로 단 한 번도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이 된 적이 없죠. 삼성전자가 기준선 자리만 지지가 된다면은 크게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이 된다면 그때부터 강하게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의 수급 자체가 너무나 좋지가 않죠. 오늘도 개인들만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모든 업종에서 매도가 나왔고 눈에 띄는 것은 투신과 연기금에서는 2021년도 이후에 단 하루도 매수가 들어온 적이 없죠. 코스피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를 살펴보면 올 개인들만 1조 6천억을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전기, 전자, 온수 장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고 코스피에서는 특별하게 매수가 들어온 섹터가 없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개인들만 순매수로 대응을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매도로 대응을 했죠. IT 종합에서 가장 많은 매도가 나왔고 코스닥에서도 특별하게 눈에 띄는 매수가 들어온 섹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매수가 들어온 섹터는 디지털 콘텐츠와 오락문화 섹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선물에서는 외국인들이 5,4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지만 누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은 2조 6,400억을 순매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징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346명이 발생이 됐고 사망자는 12명이 발생이 됐습니다. 저녁 7시 20분을 기준으로 전세계 신규 확진자는 72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19만 4천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최대 반도체 회사인 인텔에서는 반도체 외주 생산을 확대를 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었고 삼성전자의 수주 기대감으로 국내 증시와 삼성전자의 주가는 상승 출발을 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으로 오늘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에서는 오늘 유럽의약품청에서 해킹 시도가 있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볼보의 전기 트럭이 국내 삼성 SDI에 배터리를 탑재를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왔고 오늘 MOU를 체결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현대차의 주가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자 임원들의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발표가 나왔지만 2,500주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는 물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빅히트가 지분 맞교환 기사가 나왔고 글로벌 K-POP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B2에 대한 우려로 증권사에서는 신용융자 거래를 대부분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22일을 기준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융자 거래 잔액은 21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시중은행에서도 신용대출에 대한 제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장 마감 이후에 구리 가격이 1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고 8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징 종목을 한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습니다. 중국 한한령에 대한 해제 기대감으로 엔터주를 포함한 중국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는 0.4% 하락 마감을 했고, 야간에는 미국 제조업과 마켓, 서비스 구매관리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새벽에는 기존 주택 판매지수와 에너지정보청의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죠. 현재 시각이 7시 50분을 지나고 있는데 미국 주요 지수 선물과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106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오늘 야간을 기준으로 1105원 이상에서 마감이 된다면 월요일날 국내 증시는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리 가격 인상으로 인한 1월 25일 특징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1월 25일 공식 추천 종목은 없습니다. 반면 다음주 한한령 기대감으로 관심있게 보는 종목은 콜마 B&H입니다. 콜마 B&H의 리포트를 살펴보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주력 제품으로는 면역기능 개선 건강식품인 해모힘이 있고 애터미 차이나의 기능성 화장품을 공급을 하고 있죠. 최대 주주로는 한국콜마홀딩스에서 55.31%, 주요 주주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6.02%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공시일자는 2020년 12월 29일입니다. 재무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도 3분기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한령이 해지가 된다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회사 유보율도 1997%, 부채 비율은 47%로 재무구조도 굉장히 우수한 회사입니다. 최근 중국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지만 콜마 B&H의 경우에는 최고가 대비 약 24%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저항선은 120일 이평선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콜마 B&H를 공략해 보실 분들은 직전 저점이나 240일선 정도를 손절로 잡고 진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식 추천 종목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미국을 포함한 유럽 주요 국가들이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반등이 나올 때 공략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하락장에서는 가급적 매매를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추천드렸던 하나머티리얼즈의 경우에는 짧은 수익을 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공개방송의 영상 제작과 종목 발굴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